안녕하세요. 펑션베이 이정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리커다인의 유저 서브루틴의 사용법 및 활용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저 서브루틴은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 유저 서브루틴의 개발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저 서브루틴의 헬프 다큐멘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저 서브루틴은 무엇인가? 유저 서브루틴은 CA 솔버가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힘이나 운동을 사용자가 별도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맞춤형으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바디가 달려 있고 여기에 스프링 엔티티가 연결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바디 같은 경우는 액션 폴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액션 폴스 안의 내용을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해서 구성해서 해석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 리커다인 솔버가 해석 이니셜라이즈를 들어간 다음에 운동 방식을 계산하고 뉴턴 랩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운동 방식을 매 스텝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과정 같은 경우는 시스템 스테이트 인크리먼트 바이 타임에서 운동 방식을 업데이트를 하고 컨버전스 체크를 통해서 반복 스텝을 올려서 반복 해석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해 구성하는 경우 이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저 서브루틴을 통과하여 예를 들면 힘 같은 거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 계산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에서 유저 서브루틴이 과연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특수한 물리 현상을 구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이나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실린더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 모리슨 방정식을 구현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해서 이 복잡한 함수식을 만들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그 리니어 컴프레서 모델인데요. 리니어 컴프레서 안쪽에 그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피스톤 부분의 내부 압력을 유저 서브루틴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피스톤 면에 이렇게 그 FE 바디의 노드점에 작용하는 힘으로 입력할 때 이런 유저 서브루틴을 사용할 수 있고요. 베어링 같은 경우 실제 핀이 이렇게 슬라팅 되어 있을 텐데 베어링이 움직이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할 때 하중을 받는 것을 그 유저 서브루틴을 구현해서 실제로 접촉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접촉보다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유저 서브루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모바일 로봇이나 지게차 이외에도 이제 차량 같은 경우 주행을 위해서 이제 조향 제어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제어 시스템을 유저 서브루틴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작동하도록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커다인 유저 서브루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uSub entity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과 포트란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DLL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C++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GCC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서브루틴에서 리커다인 엔티티의 계산 결과, 즉 솔버 내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산 결과를 활용해서 함수적으로 이 유저 서브루틴의 억셔리 함수를 적용해서 좀 더 복잡한 함수 수학식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엔티티용 유저 서브루틴을 개발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DLL 파일 안에 액츄얼 폴스, 베리어블 이퀘이션, 스크루 폴스 등 다양한 유저 서브루틴 코드들을 같이 포함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일 종류의 엔티티에 대해서 이 유저 서브루틴을 중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유저 서브루틴 안에 DLL 파일 안에 액션 폴스가 있다고 칠 때 이 액션 폴스 유저 코드가 1번 액션 폴스와 2번 액션 폴스, 3번 액션 폴스 여러 개의 액션 폴스에다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하나의 DLL을 이용해서 여러 유저 서브루틴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개발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즉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저 서브루틴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저 서브루틴의 엔티티와 솔브하고 연결 관계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리커다인 UI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작은 창에 리커다인 유저 서브루틴을 개발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의 IDE가 되겠어요. 리커다인은 유저 서브루틴이라는 uSub라는 엔티티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이 안에서 DLL 파일, 즉 리커다인에서 이제 유저 서브루틴을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에서 개발한 DLL 파일에 대한 선언을 여기서 하게 되겠어요. 이 유저 서브루틴 uSub 안에 보시면은 이 DLL의 경로를 입력하는 내용과 함께 왼쪽에 보시는 이런 숫자라든지 아니면 마커, 그다음 parametric value, variable equation, differential equation 이 다양한 종류의 리커다인 엔티티에 대한 참조, 레퍼런스를 파라미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실제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유저 서브루틴이 DLL로 전달되고 DLL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해서 계산 결과를 리커다인 솔버로 다시 환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저 서브루틴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 보시면 액츄얼 폴스, 컨택,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이 리커다인에 있는 다양한 폴스 요소는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uSub라는 엔티티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DLL을 연결하는 것들을 여러 개의 DLL을 지정할 수 있고 선언이 명료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커다인 유저 서브루틴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는지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 환경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유저들이 좀 실제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예제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방법론적인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 템플레이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열기를 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리커다인 유저 서브루틴 위저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리커다인 2026 유저 서브루틴 위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유저가 저장될 프로젝트 경로와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프로젝트 타입을 C++ 또는 인텔 포트런을 할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C++를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리커다인 유저 서브루틴의 종류, 즉 뭐 액츄얼 폴스나 트랜스레이셔널 폴스나 스크루 폴스 또는 모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켜놓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빈칸이 있더라도 컴파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베드, 템플레이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다 체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필요한 모든 소스 파일들하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바로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생성된 이 템플레이트는 바로 컴파일도 가능하고요. 리커다인 솔버에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 내용도 없긴 하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코드 블럭 개발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개발 환경이었고 이번에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코드 블럭인데 이 코드 블럭은 오픈소스 기반의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아서 이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코드 블럭 25.03 버전인데요. min.gw 컴파일러를 내장하고 있는 셋업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 블록에 있는 프로젝트는 내부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지만 리커다인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그런 설정들이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펑션별 기술지원팀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링크에서 이 템플레이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템플레이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폴더가 서폴더와 함께 준비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rd user subroutine.cbp라는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이 코드 블럭에서 이 프로젝트를 열게 되고요.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소스 파일들이 쭉 존재하게 되고, 이대로 컴파일 하시고 생성되는 DLL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유저 서브루틴 코드의 구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C++ 프로젝트의 경우 지금 아래와 같이 5개의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dll function.cpp가 있고, 그 다음에 h, 그 다음 dll main.cpp h, 그 다음 syscall h. 자, 우선 dll function.cpp와 dll function.h가 유저들이 실제로 코딩을 입력할 파일이 되겠어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손 안 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dll function.h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밑에 보시면 extern하고 c라고 되어 있는 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함수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자, 이 내용들이 바로 유저 서브루틴 코드들입니다. 즉, 여기 보면 differential user sub 같은 경우는 differential equation을 이 유저 서브루틴 코드에서 실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 밑에는 variable equation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액션 폴스 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겠어요. 이 H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 선언이고, 실제 코드들은 dll function.cpp 안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펑션들 중 내가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이 있다면 필요 없는 라인들은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dll function.cpp 안에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actionforce고요. actionforce에 여기 함수 이름이 써 있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시간이죠. time. 그 다음에 유저 파라미터인데, 이 user라는 엔티티 안에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마커 이름이라든지, 여기는 인티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variable 이름이라든지 파라미터 이름 같은 것들을 u 펑션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u sub 엔티티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의 개수고요. 자, I 플래그와 J 플래그, 그 다음 리절트는 각각 그 현재 어떤 상태의 유저 서버로 호출되는지를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변화를 주실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리절트 같은 경우는 해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변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이 유저 서브루틴 안에 구성을 보시면 최초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 I 플래그가 -1이 들어오는 경우는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대괄호 2개를 놓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실행 안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어떤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최초에 한번 읽어드리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경우는 이 대괄호 안에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컨버전스 플래그나 엔드 플래그, 에러 플래그 같은 경우는 현재 솔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루틴 호출했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겠어요. 컨버전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한 번 수행되는데 그때 구분자고요. 1이 나오면 이 컨버전스 플래그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엔드 플래그는 최종적으로 이 솔버가 종료된다라는 인티저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제 유저 스테이트먼트 이 부분이 메인 코드인데요. 뒤쪽으로도 물론 메인 코드이긴 한데, 여기 mkid라는 것이 이제 유저 서브루틴으로 받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마커 아이디 같은 것들 기록하는 거고, 유저 파라미터 3, 4, 5 같은 경우는 k 값, c 값, 그 다음에 스프링의 프리랭스 등을 받아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억셔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리커다인의 어떤 스테이트, 즉 두 마커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마커의 속도,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출된 거리나 속도의 값을 이용해서 스프링의 계산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만들어낸 계산값을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죠. 집어넣고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예제에서 사용했던 DM이나 VR 같은 함수, 즉 억셔리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의 상태를 추출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런 주요 억셔리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스 펑션이 가장 주요한데요. 시스템 펑션은 body나 joint force, 마커, differential equation, 또 variable equation 같은 이런 상태 값들을 추출하는 함수고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시스 펑션 쓰고 가로 다운표 안에 dx가 우리 expression에 사용하던 그런 이름하고 똑같죠. dx 그리고 mkid가 마커 id를 가지고 오는 어레이입니다. 그 id가 입력된 상태의 어레이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3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3개의 변수만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nd disp, 그 다음 end error flag은 return 값이죠. 그 결과 값과 에러가 났는지를 추출하는 그런 변수가 입력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ff 함수는 differential equation 값을 추출하는데요. 키워드는 이렇게 diff1 이런 수식이 그 변수명이고, 똑같이 sys 펑션하고 다운표 안에 diff라고 쓰면 되고요. 역시 이 문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환 결과와 에러 플래그를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제너럴한 기능이 sys 어레이예요. sys 펑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변수만 리턴하게 돼, 즉 하나의 더블 값을 리턴하지만은 sys 어레이 같은 경우는 벡터를 리턴합니다. 즉 6개의 밸류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ACC, acceleration을 반환하는 개념이죠. 마커 3개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 sys 어레이가 밸류 값들 어레이로 리턴하게 됩니다. 이 어레이는 밸류는 6개의 그 변수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죠. 포인터죠, 포인터.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e of entity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use of entity는 서버 엔티티 탭에 보시면은 expression 그룹이 있고요. 거기 보면 use of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요걸 누르시면은 user subroutine list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create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user subroutine 창이 나타나요. 이 창이 나타나는데 위에는 user name이고요. user entity name이고, 오른쪽에 보면 argument list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사실 user subroutine으로 전달할 여러 가지 리커다인의 엔티티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마커, 그다음 body, 그 다음에 parametric value죠. 그 다음에 expression이나 variable equation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집어넣는 방법은 텍스트 인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드래그 드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요. 반드시 이 왼쪽 유저 파라미터라는 부분에다가 이 아규먼트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순서를 지정해 줘야 돼요. 보면 1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인티저 값으로 이 유저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유서브 엔티티의 인덱스를 1로 그냥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고, 그 뒤부터 물결 표시 1, 물결 표시 2, 물결 표시 3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아규먼트 리스트의 번호예요. 즉 물결 1은 여기 실린더.마커 1을 나타내고, 물결 2는 이번에 있는 body 1을 나타내죠. 이렇게 지정해줘야 유저 서브루틴 안에 이 값들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유저 서브루틴 DLL을 지정을 하는 거죠. 생성된 유저 서브루틴 DLL을 선택하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DLL 유저 서브루틴이 유서브 엔티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서브가 추후에 액션 폴스나 아니면 뭐 컨택이든 아니면 조인트든 이런 모션이든 이런 것들에 유저 서브루틴이라는 그 요소로 선택이 지정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자, 유저 서브루틴 엔티티와 모델링 엔티티를 연결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아까 유서브 엔티티 생성한 것들은 그냥 단독으로 있을 경우는 아무런 사용이 안 되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사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시면 액션 폴스라든지 지오 서페이스 컨택이라든지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여러 가지 리커다인에 있는 다이나믹 엔티티들이 유저 서브루틴을 쓸 수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예를 들면 액션 폴스 같은 경우 보시죠. 흔히 위에 타입에 스탠다드 액션 폴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죠. 이거를 눌러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서브루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저 서브루틴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창이 바뀌거든요. 그 자기 바뀌는 거에서 유저 서브루틴을 클릭하고 유저 서브루틴이 생성된 아까 유서브 엔티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유저 서브루틴과
리코다인 모델 엔티티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 같은 U 서브 엔티티를 다른 엔티티에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까지 어떤 간단한 설명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혼자 하려면은 이런 헬프 다큐먼트라든지 어떤 템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코다인 헬프 다큐먼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저 서브루틴의 매뉴얼 구성입니다. 이제 헬프 다큐먼트 밑에 서브 엔티티가 있고요. 그 서브 엔티티 밑에 유저 서브루틴이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일단 헬프 다큐먼트를 열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서브 엔티티가 있고요. 서브 엔티티 쭉 밑으로 가면은 4.9에 유저 서브루틴이 있고, 유저 서브루틴 밑에 보면은 유저 서브루틴 위저드와 유저 리턴 서브루틴, 그 다음에 액츄얼리 서브루틴, 유서브 for 코드 블록 D 새로 들어왔는데요. 요 상세한 설명들이 하위 카테고리로 쭉쭉 존재하게 됩니다. 자, 원하시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예제 코드가 가장 쓸모가 있죠. 그 예제 코드들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립니다. 헬프 다큐멘트에 똑같이 서브 엔티티와 여러 가지 예제 헬프 메뉴를 찾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액츄얼 폴스를 클릭하게 되면 액츄얼 폴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코드에 대한 예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걸 참조하셔서 생성된 프로젝트에 이 코드와 동일하게 들어가서 페이스트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이 액츄얼 폴스의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 보셨던 헬프 다큐멘트 안에 있는 그런 예제 코드들 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 폴더 밑에 헬프 밑에 userv라는 폴더에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제 프로젝트들을 다 준비해 뒀어요. 자, 근데 이 예제 프로젝트 파일들은 바로 열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 안에 있으면은 다 쓰기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원하시는 예제 폴더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그 폴더 전체의 특성을 읽기 전용을 모두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그 안에 보시면 excelplus.sln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자, 그 프로젝트가 열린다고 바로 컴파일해서 써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디버그 정보 형식을 편집하여 계속하기 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Z1이라는 거를 없음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빌드가 될 거예요. 빌드가 되면 DLL 파일이 나오는 DLL 파일을 이용해서 동일 폴더에 보면 excelpros.rdyn 있을 거고, 여기다가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실행을 해 보시면은 유저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셔리 함수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선 AKI 에스프리에 요 설명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함수가 구성되어 있고 포트란하고 C++하고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의 계산 방식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제 코드 역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AKI SP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스프라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활용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가 볼트 연결 상태, 그 다음에 압입, 벨트 접촉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제인데요. 볼트 연결 상태를 모델링하는 예제입니다. 이 두 물체를 서로 묶고 그 다음에 당겨질 경우, 지금 볼트를 쭉 조이게 되면은 두 판재 내지는 솔리드 구조물이 서로 당겨지게 되는데, 이 당겨지는 힘을 볼팅력이라고 얘기하고, 볼팅력을 구현하는 방법을 예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볼트는 서로 당기는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식으로 구현하면 스프링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K는 스프링 스티프니스, 즉 볼트의 인장 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초기 볼트의 길이와 지금 현재 볼트의 길이, 즉 당겨지고 있다면은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고 당겨진 힘, 이 L0가 정확하게 현재 모델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 모델이 아니라 당겨진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F0를 이용해서 미리 당겨진 힘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과 동일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텐데, 자, 이제 이 볼트 모델은 사실은 유한요소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서로 볼트로 묶여진 위치예요. 그리고 볼트를 묶여진 위치를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초기가 이런 상태고, 이 풀 폴스를 쭉 당기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상태로 작동하게 되겠죠. 여기서 파라메트릭 밸류로 볼트 스티프니스를 한 100N/mm, 그 다음 랭스를 92.19, 그 다음에 프리로드를 마이너스 100N으로 주고 볼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서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거예요. 반면에 2번, 3번과 3번하고 4번 위치에 있는 볼트들은 초기에는 얘들이 서로 당겨져 있지 않아요. 왜? 서로 볼트가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쭉 풀을 당기면은 최종적으로 3번, 4번 볼트도 접촉을 일어나면서 당겨진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드는 과정을 뭐 똑같이 아까 예제를 보여드린 것처럼 use of entity를 만들고요.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식을 구성한 유저 서브루틴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엔티티 집어넣고 해석을 수행하면 그림과 같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볼트 커넥션 같은 경우는 주로 유한요소 모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3번, 4번은 접촉력이 없다가 위로 당겨지면서 결국 풀링 포스에 의해서 서로 당겨지는 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보여드린 볼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모터가 입력되는, 모터 토크가 입력되는 모터와 함께 기어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어 박스가 이 어퍼 피스와 로어 피스 두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두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고 쭉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볼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볼트가 당기고 있는 힘을 표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볼트 연결 해석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볼트 연결 위치에 이게 FDR, RB를 붙여놓고 RB를 서로 당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플렉시블 바디 스태틱 에스 기능을 사용해서 좀 모델링 해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볼트가 연결되고 볼트가 당겨진 위치에서 응력이 높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압입 모델링입니다. 모터 스테이터는 하우징에 이렇게 압입이 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압입이 된 상태는 서로 밀고 있다는, 미리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거를 이제 스테이터 자체는 리지드 바디로 가정하고 하우징에 이렇게 미는 힘, 즉 압입된 상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링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스테이터의 바깥쪽 레디어스가 하우징의 안쪽 레디어스보다 살짝 큽니다. 살짝 그 큰 만큼을 스프링 모델로 적용해서 집어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전부 플렉시블 바디에 대한 어떤 하중을 입력하는 방법을 모델링하는 거고,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각 힘의 벡터가 센터에서 실린데리컬 방향으로 노멀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fx, fy 두 가지 방향, 나머지 방향에서 모두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야 되죠.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입 모델에서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은 압입이 없이 이렇게 스테이터가 안에 포지셔닝 하고 있으면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꽤 많은 응력이 스테이터하고 하우징이 접촉면에서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압입 모델을 유저 서브루틴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예제는 벨트의 접촉 모델링인데요. 벨트로 이렇게 이루어진 메커니즘에서 종이를 이렇게 이송하는 장치를 만들면은 이 벨트와 드라이버 커플러 굉장히 많은 세그먼트들이 필요하고요. 이 세그먼트들이 또 접촉을 이용해서 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벨트는 있다고 가정하고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종이와 벨트가 접촉력만 작용한다고 전제를 까는 거죠. 그렇게 가상의 벨트와 종이와의 접촉력을 유저 서브루틴으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 자체도 FE 바디나 아니면 세그먼트 모델이 아닌 그냥 힘으로 전제를 하고 드라이버와 커플러 모델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식적으로 모델링한 상태에서 벨트와 그 다음에 바닥면, 그 다음에 종이가 서로 접촉을 하도록 모델링한 것이 이번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이가 이제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며 있어서 종이가 그 벨트면을 따라서 접촉력에 의해서 이송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계산 속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저 서브루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유저 서브루틴의 여러 가지 사용 방법 및 그 다음에 예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유저 서브루틴은 굉장히 하이엔드급 유저들이 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이지만은 그 활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한 요소 FE 바디, F플렉스 바디를 쓰는 경우 또는 R플렉스 바디를 쓰는 경우 이런 유저 서브루틴을 활용할 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혹시나 이런 유저 서브루틴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저희 펑션베이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